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1% 넘게 올라가면서 장중 2,400선도 돌파했습니다. 현 시각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는 미국에서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의 결국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다시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 임상 3상 중에 효과가 좋으면 조기 승인을 해서 10월이나 10월 초, 11월 초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중심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주도 업종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지금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를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코스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그동안 좀 주도했던 섹터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좀 이끌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폭의 상승이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 일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매수세는 개인과 기관들 중심으로 좀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개인 위주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개인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까지 양시장 흐름, 오늘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오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 말에 의하면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일찍 종료하고 또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에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깝게 급등한 데 이어서 그 훈풍으로 봐야 될까요? IT 관련주들 좀 강세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생산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코스피 충분히 올랐다라고 말하는 개인 시장 하락에도 베팅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히트 상장 절차의 본격화를 통해서 엔터 3사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요,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 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특히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내년 전기차 또 수소차에 11만 6천 대를 보급할 계획을 밝히면서요. 오늘 STX 중공업을 포함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도 그 훈풍을 이어봤는데요. LG전자의 강세 지속 속 관련주들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힘으로 개인 지수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정 국면에 앞으로 좀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는데요. 이유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경기 펀더멘털이 불안하다라는 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외 쪽으로 보면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규제 이슈도 시장 주식에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수익이 나는 리버스 마켓 펀드에는요. 3개월간 자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가량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의 조정 국면 속에 현실적으로 정말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추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요.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10월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 상장이 공식화가 되면서 엔터 3사 역시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엔터 3사 증권가에서는요. 빅히트 상장으로 엔터업계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위해서 외국인과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이 되면서 한국 엔터주들 관심을 갖게 되면 기존 3사로도 그 온기가 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관련 엔터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각 주정부들에게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과 접종을 위한 시설이 완전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준비를 마치라는 요청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는 보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미증시가 환호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종간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무리수를 둔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미리 챙겨둬야 할 관심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사실이 아니든 예. 희망을 주는 사안이기 그쵸. 때문에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백신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조금 더 믿음을 주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관련돼서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관련주들을 또 찾아보면 오늘은 그닥 또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네.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넥신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백신주로.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SK 케미칼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SK 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계약권도 받고 했지만 결국엔 CMO로도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로 지금 진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여전히 CMO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녹십자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좀 폭넓게 보면 좀 큰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예. 의약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들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SK 케미칼과 그다음에 제넥신을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3개를 보시고 나머지는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이 되어 봐야지 알겠지만 실제로 백신이 보급이 될지 안 될지
일단은 호재가 전해져 왔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주목을 하신다면 실제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K 케미칼 이 두 종목을 위주로 보시고 또 생산 라인을 탄탄하게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 세 종목을 위주로 백신 관련주 흐름을 주목하시면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PC용 그래픽 칩 신제품 시리즈 위탁 생산을 맡았습니다. 엔비디아 신제품 수주를 통해서 파운드리 매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갭상승 출발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미국의 반도체 판도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주목받고 있는 데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스템을 잘 갖고 있고 판매 방향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쓸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것만.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파운드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 당분간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디램 가격이 좀 안 좋았고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뭐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약간 디램에 약간 집중되어 있고 파운드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하웨이발로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이 있었는데 하웨이 쪽에서 이제 미리 좀 선구매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못 판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웨이 매출량이 한 11% 가까이 되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대표주들이 올라오고 마이크론이랑 특히 엔비디아가 주로 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 그게 상승하면서 그리고 또 그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디램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최근 들어서 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양봉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조금 봐줘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종목 중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좀 더 이제 뭐 가격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실 그동안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전문가님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 원인을 짚어주셨습니다.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화웨이 제재로 중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세 보여줬고 또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은 하이닉스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 디램 가격이 바닥을 잡았고 주가 흐름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이닉스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래도 굳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망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이외에도 좀 중소형주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들도 눈길을 두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략 잘 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뉴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국판 뉴딜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린 뉴딜 쪽에 관련된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오늘 그 예산안 여러 가지 이제 편성이 되면서 뭐 회의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예.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뭔가 좀 보여주겠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라든지 뭐 수소차 관련주, 뭐 수소 경제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오늘 환경부 예산 편성을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뭐 역대 최대죠. 한 11조 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이제 4조 5천억 정도는 그린 뉴딜에 아예 그냥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체 내년 예산의 한 8조 원 정도가 그린 뉴딜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20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계속 지금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죠, 주식시장에. 네,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물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지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 뭐 해서 지금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수소 충전소 보조금 관련된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충전소 관련 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JNK히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해상풍력 단지를 뭐 13개 단지를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뭐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CS윈드라든지 삼강 M&T, 뭐 두산중공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종목들 같이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태양광 관련돼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혼자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솔루션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제 데이터 뉴딜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또 이제 얘기를 네. 하시는데 이건 관련주를 찾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관련주로 보면 크게 보면 5G가 될 거고요. 5G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KMW라든지 뭐 RFHIC라든지 많은데 그런 종목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통신사들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보면 결국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이제 언택 기업들이 뭐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도 계속 꾸준히 같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파 뉴딜의 두 축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인 만큼 두 축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환경부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편성이 된 만큼 그린 뉴딜 특히나 우선 관심을 가진다면 뭐 수소차 관련주 잘 가고 있고 풍력주, 태양광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는데 그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나 한화솔루션 주목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5G 관련주, 통신주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의류 업종의 현 주소를 파악해보고 앞으로 변화가 가능한지 그 여부와 함께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시 2,400선을 넘나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조 특히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조금 더 감지되고 있고요. 이런 쪽의 힘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오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빨간 펜의 주제는 의류업종 쪽으로 골라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택트 쪽에서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피해주죠. 그러면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코스피 지수와 함께 섬유의복 업종이 어떤 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 부분의 현 주소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섬유의복 업종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수의 흐름들보다 한때는 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약간 경기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특히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다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6월달 이후부터는 오히려 업종이 이를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8월 달부터 다시 영업무역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섬유유봉 업종이 어떤 지수를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괴리감이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못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어떤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전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지수 대비 선전할 수 있을 것일까의 관건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업종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의류업체들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갭이죠. 갑이 아닙니다. 갭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나이키 관련된 쪽의 주가 추이로 같이 한번 지켜보게 되면은 벌써 주가는 일단 코로나19 사태의 전 부분까지 다 어느 정도 시도하거나 그 이상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의류업종도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주얼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강하게 돌파를 못한 상황 쪽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이키는 약간 또 스포츠웨어, 약간 아웃도어 쪽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벌써부터 어느 정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의류 업체들도 이런 쪽의 변화를 이제 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쪽의 흐름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그러면 의류 소비 업종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심리 지수겠죠.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대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8월 달에 2차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직 빠른 회복은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들겠다는 쪽은 염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미국의 의류 소비 판매액도 지켜보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수준 정도까지는 돌아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실물 자체는 어느 정도 판매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갭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 주가가 먼저 갔던 부분들이 어떤 해외 전반적으로도 그리고 의류 쪽으로도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지표 쪽은 여전히 조금 더 회복을 해야 주가 탄력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내수 부진이 뚜렷했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웃도어는 좀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혼자 산에 가죠. 혼행. 여행을 혼자 간다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약간 미세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변화가 들어왔고요. 게다가 수출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생산국 대표적인 생산 기지가 있는 쪽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쪽에서 공장이 좀 셧다운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게다가 판매국의 대표적인 유럽이나 미국 쪽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직격탄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관건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나오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대만의 마칼롯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OEM 관련돼서 즉 어떤 대량으로 주문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OEM 관련된 회사의 매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를 어느 정도 하반기에 아이디어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재고가 급증을 하죠. 그러나 안 팔리니까 재고가 급증을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9월 달 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고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급하게 늘어났던 재고가 이제 소진되기 시작했고 다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고가 다시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 쪽에서 이 가동률, 즉 매출의 변화가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먼저 하반기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쪽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갭이라든가 또 패스트 리테일링, 그러니까 즉 패스트 패션 쪽이죠.
어떤 자라라든가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회사 그리고 타겟 이런 쪽으로 매출 구성을 갖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고가 소진되면서 급증했다가 소진됐고 이제 정상화를 기대한다라고 되면 아무래도 눈높이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의류 업체들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변화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판매를 강화하고요. 온라인 패션쇼 같은 경우나 온라인 판매 채널을 늘리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또 의류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이 마스크라든가 이 방호복 쪽에서 매출 확대 기회를 확대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세실업이나 휴비스 같은 경우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쪽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영어무역의 자회사 같은 경우 스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위스 자전거 브랜드 업체 쪽으로 성장이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전거는 또 다른 성장하는 분야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브랜드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각계적인 흐름들 쪽으로 지금 이어지는 게 어떤 의류업체의 어떤 자구책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반기는 소비가 집중된다라는 쪽.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소비 시즌이다라는 관점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11월 달 중국 광군제가 있죠. 또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모두 다 약간 온라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쪽.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책 또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2차 지원금의 어떤 확인이라든가 추가적인 안정화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언택트 쪽보다 컨택트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게 그러면 의료 관련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인데 아직까지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면 영업무역도 마찬가지고 필라홀딩스, 뭐 한세실업, 크리스 FNC는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골프 쪽입니다. 골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도 괜찮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회복될 회사들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올해 부진할 걸로 보다 보니까 좀 높은 PR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수준 정도의 흐름들 그리고 PBR도 그렇게 높지 않은 관점 쪽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의류주도 하나의 회복과 관련된 컨택트 쪽의 대표적인 모습들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의류주 쪽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변화 요인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좀 긴 호흡 쪽에서 당장 어느 정도 언택트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올 것이다 보다도 어느 정도 서서히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비중 확대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은 영업무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저점에서 추세가 이제 꾸준하게 회복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 흐름들 생각보다 견조했습니다. 게다가 아웃도어 제품이고 거기다가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쌓여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약 한 20% 정도는 더 올라오면서 목표가를 36,000원대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의류업체들의 대표적인 주자 쪽에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의류 쪽 보다도 약간 이제 신발과 관련된 의류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아디다스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데 관련된 제조업체 중에서 마켓시어 2위를 보인다.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나이키의 투자 아이디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강세로 다시 가면서 실적의 회복세가 들어간다. 그 마찬가지로 아디다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서서히 주가의 회복세와 실적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 최대 실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가 나올까요? 이쪽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목표가 14,000원대, 손절가는 1,5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지난 컨택트 쪽에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의류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와 함께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희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의류 업종 현황 점검과 함께 관련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떠오르는 덱사메타손 수출력에 대한 식약처의 전문의약품 허가 제품을 보유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오름세 그려나가고 있고요. 9위에 삼성전자 오늘장 3%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에 네이버는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7위에 DPC도 강보합세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2만 원 위까지 쏟았지만 상승분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에 현대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는 후성, 4위는 시젠, 3위는 하나솔루션, 2위는 넷마블, 1위 영진약품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후성입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강합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죠. 그린 뉴딜 일환으로 내년에 수소차 전기차 11만 6천 대를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인데요. 네, 이에 오늘 5% 넘게 그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후성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후성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수는 끝났다. 이제 폭죽에 불만 붙이면 날아오르겠지. 기대된다. 오늘 10,000원 위에서 안착만 해준다면 내일은 신고가 돌파 무조건인데 왜 11,000원 이상은 못 가는 거야? 벌써 끝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폭죽에 불만 붙이면 날아오르겠지. 기대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성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래서 불은 이미 뭐 붙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후성이 그 펀더멘털적으로나 기업 성장성 쪽으로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년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시장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이 뭐가 없을까? 시장이 그런 부분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전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생산하는 이제 냉매가스, 여름철 에어컨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여름철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성수기가 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직전 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이 9,500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였는데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를 한번 잡자면 전 고점 가격이었던 12,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2,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이 전고점 강력한 매물대 9,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자리는 12,000원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고요. 다음 4위 종목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이 3거래일째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4만 원 선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젠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즌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즌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즌 흐르는 게 다소 심각해 보이는데 20만 원까지 생각해봐야 할 듯. 오늘 제발 양봉 마감할 거라고 믿는다. 음봉이면 추세 완전히 꺾인다. 그럼 바로 아웃. 버티려고 했지만 평단가까지 거의 내려와서 탈출. 21만 원 오면 다시 컴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흐르는 게 좀 심각해 보인다. 20만 원까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봐도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시즌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 예. 시즌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진단키트는 생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각국에서 많은 기술력들로 진단키트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키트보다는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시면 어쨌든 백신과 어떤 식으로든 엮여있는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치료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백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즌 같은 경우 지금 이평선은 다 돌파가 아래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방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와야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2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 최소한 비중 축소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수혜주를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진단키트는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시젠 같은 경우는 20만 원 초반대로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발 양봉 마감할 거라고 믿는다. 음봉이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양봉 마감할 가능성이 낮죠, 지금은. 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10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게 10분부터 시작해서 30분까지 장대 음봉이 3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흐릅니다. 지금 12시 반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반전이 나오려면 이미 밑꼬리가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오후장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양봉 전환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봉 마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20만 원 초반대에 왔을 때 그때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다라는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인 한화솔루션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오늘도 10%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칠 기세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하나솔루션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목표가는 얘기해봐야 의미 없다. 어디까지 더 갈지 아무도 몰라. 19,000원에 입상하고 목표가도 넘겼는데 나갈 수가 없다. 계속 갈 것 같거든. 장투 전환, 계단식 상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오늘은 부디 42,000원짜리만 잘 지켜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목표가 넘겼는데 나갈 수가 없다.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첫 번째 댓글에 공감을 해요. 지금 그래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정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고 거의 몇 년 동안의 신고가예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고가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를
매수를 잘했는데 매도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계좌 수익은 그 어떤 종목에서 큰 수익을 몇 개 내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잡은 종목은 끝까지 이제 수익을 누리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고평가다 뭐다 이런 걸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대로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목표가를 잡자면 그러니까 전고점이 53,000원에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 53,000원은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로 목표가를 잡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은 이제 추세가 깨질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10분 봉을 봤을 때 그 중요한 지지 라인이 44,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눌림이 있다라고 할 때 44,000원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반등이 안 됐을 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은 뭐 특별하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44,000원 안 깨면 그냥 계속 가져가 보자. 앞자리 5자리까지도 노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44,000원 자리를 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말씀하셨으니까요. 44,000원 지지선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시글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계단식 상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오늘은 부디 42,000원 자리를 잘 지켜다오라고 하셨는데 잘 지키겠죠, 전문가님? 지금 상황에서는 계단식 상승은 이미 끝났죠. 네,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은 의미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만 좀 이어가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 44,000원 가격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000원짜리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넷마블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지금도 추세상으로는 좀 더 열려 있어서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한 달 내내 오를 텐데 너무 급하면 체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17만 5천 원에 들어온 주린입니다. 빅히트 상장하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다들 20만 원 얘기하는데 전 45만 원 보고 갑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17만 5천 원에 들어온 주린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빅히트 상장하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10월에 상장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상장하면은 하락하겠죠. 아, 그래요? 기대감 소멸로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최대 실적을 낸 다음에 하락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상장 이후에 뭐 엄청난 주가 폭등을 보인다. 그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장하는 날에는 혹은 그 며칠 앞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넷마블을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고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고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넷마블은 모멘텀이 좋은 게 그 빅히트 엔터 지분도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맞아요. 있고요. 또 원택트인데 또 게임주예요. 예.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반영되면서 급등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상승 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이 그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어서 일단 20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돌파를 이번 주 내로 한다. 그럼 조금 더 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못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20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오히려 빅히트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이슈 소멸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 20만 원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다들 20만 원 얘기하는데 전 45만 원 보고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네, 45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99%의 가능성으로 거기까지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넷마블은 진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가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2배까지 갔다.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뚫어내도 뭐 정말 많이 가면 뭐 24만 원, 5만 원 그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어도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렇게는 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40만 원까지 지금 상황에서 논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코로나19 치료제 덱사메타손의 재생산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영진약품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 스탑 들면서 토론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아무리 못해도 20%는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죠. 5년 전에 14,000원에 물렸었는데 오늘 행복회로 돌려도 될까요? 상한가보다는 우상향 움직임이 좋다. 쭉쭉 2만 원 고지를 향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진약품 일단은 어디까지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부터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약품은 코로나19 테마주로 다시 한번 엮여서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차피 펀더멘털 분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인 분석을 볼 때 전날 상한가였으니까 갭상승. 네, 요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갭상승한 저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시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종가에 아주 긴 밑꼬리를 달지 않는 이상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 그 초반에 따라잡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지금 매도를 못했다면 생각보다 크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반등시마다 이제 본절매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오늘 따라잡지 않은 이상은 웬만해선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변동성 장세에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NC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환경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게임주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 관련주를 계속 주목하는데 이제 게임주는 카카오 게임즈가 또 상장하면서 전체적인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환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NC소프트는 그 리니지라는 엄청난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니지 M이 출시 이후부터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쭉 지키다가 리니지 2 M에 이제 약간 1위를 내줬었는데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리니지 M의 매출을 위협할 만한 게임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업데이트 시기가 좀 빨라지고 대규모의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유저의 매출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리니지를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리는 거지만 그 리니지라는 게임은 연령층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불력,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게임 전체적인 유저 수는 다른 게임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쓰는 돈의 그 액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그러니까 최고가 부근,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갈까 말까 했던 시점에서 100만 원을 못 갔어요. 한 템포 이제 떨어졌는데 현재 시점 80만 원 초반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게임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84만 원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본다라는 관점에서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5만 원, 손절가는 8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NC소프트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새빨간 스캔들, 오늘의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